할게요. 자, 오늘 나가는 진도 등차 수열입니다.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등차 수열. 언제든지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언제든지요. 자, 가볼게. 같을 등자의 차이가 같은 수들의 배열을 줄여서 우리가 바로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등차 수열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바로 등비 수열인데, 우리 먼저 수열부터 먼저 좀 미리 하고 갈게요. 수열은 뭐 크게 계속 설명할 건 없고, 그럼 도대체 수열이 뭐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들을 배열한 거거든. 그 수들을 배열했을 때는 뭔가 그 수들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 배열도 있고 규칙성이 없는 수들의 배열도 있을 테지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규칙성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법이 정해져 있진 않아.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1, 3, 5, 7, 9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얘가 뭔가 선생님 이씩 커져요. 그래서 우린 따로 이름 붙인 게 등차 수열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져. 선생님 그럼 이거는 계속 똑같은 수가 곱해져요 라고 해서 그들 중에서 얘는 등비 수열이라고 정한 것 뿐이란 말이야. 근데 꼭 등차냐 등비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들. 그럼 요 수열은 도대체 무슨 수열이냐라는 거지. 이거는 딱히 이름 붙여놓은 수열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고, 이 수열들을 통해서 우린 뭘 찾아야 되냐?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무슨 항? 바로 일반항을 찾는 거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일반항을 왜 찾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지만, 우리는 불특정 어떤 항을 지금 찾고자 할 때 이 항을 노가다로 다 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반항을 찾아서 뭘 찾을 거다? 바로 불특정 항을 바로바로 찾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등차랑 등비는 따로 단원명이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쓰는 공식이 정해져 있지만, 등차나 등비가 아닌 일반적인 수들의 배열은 일반항 공식이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들의 배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찾아야 된다? 뭔가 감각적으로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얘 보면 분자는 항상 1이에요. 하지만 분모는 2씩 커져요 라고 하면 얘는 일반항을 아마 2n-1분의 1이라고 쓰면 될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1 넣어보면은 첫 번째 항 1 나오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3분의 1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쓴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면 얘는 n번째 항이기 때문에 an이라고 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열은 그냥 앞으로 배우는 모든 수열들은 여러분들은 항상 다 규칙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선생님 저 문제를 봤는데 규칙이 잘 안 보여요 라고 하면 손으로 써보다 보면 규칙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콕 찍어서 바로 이제 등차 수열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이제 등차 수열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을 항상 어떻게 개념 설명을 하냐면, 등차 수열은 누구랑 꼭 비슷하냐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야. 왜냐면 사실 등차 수열이라는 게 항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항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일정한 값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꼭 A1에서 A2, 즉 하나만 증가했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규칙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3칸씩 건너뛸 거야. 3칸씩 건너뛰어도 어때? 그거에 맞춰서 공차도 같이 일정하게 비율로 증가해서 건너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잖아. 저기 뭐 홀수로 해도 상관없겠지. 요런 항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가 하나씩 증가해. 하나씩 증가해서 1, 3, 5, 7, 9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진짜 2씩 증가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얘가 3씩 증가해. 3씩 증가해서 여기가 A7이라고 해볼게. 1에서 3씩 증가하면 2가 결국에 3배 늘어나서 6이 증가하고, 또 4에서 7까지 3칸을 건너뛰면 여기서 똑같이 6을 건너뛰어서 13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이 꼭 뭐랑 흡사하냐?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 왜냐면 직선이라는 것 자체도 어때?
기울기가 항상 일정하단 말이야. 직선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1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3이 나오는 점이 있었고 2 넣었을 때 5가 나오고 3을 넣었을 때 7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X좌표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Y좌표도 똑같이 2씩 늘어난다라는 거야. 하지만 X좌표가 2가 늘어나면 나도 또한 얘도 똑같이 몇 늘어나면 돼? 4 늘어나면 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등차 수열이나 직선이나 사실은 똑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야. 다만 표기하는 데 차이점이 있을 뿐이야. 얘는 A1 첫째 항을 1, 두 번째 항을 3이라고 말한다면 얘는 1,3을 지나고 2,5를 지나고 3,7을 지난다야. 그러면 1,3, 2,5, 3,7 얘를 만약에 등차 수열로 바꿔서 풀고 싶으면 첫 번째 항이 3 나오고 두 번째 항이 5가 나오고 세 번째 항이 7이 나온다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지금 보면 등차 수열로 따지면 얘가 공차가 2네요 라는 거야. 근데 공차가 2라는 건 도대체 직선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한번 우리 요 두 점 갖다가 기울기 찾아볼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는 1 늘어날 때 y 값은 2 늘어났고 요 점과 요 점에서도 기울기를 그해보면 x 값이 1 늘어날 때 y 값은 2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결국 기울기가 2라는 건데 이 기울기가 바로 뭐랑 똑같다? 바로 공차인 2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등차 수열은 다 모조리 뭐로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중간중간 막 공차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친구도 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아시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이거야. 자, 얘는 당연히 우리가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차이가 항상 공통된다. 그래서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바로 공차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한번 전개해 보잖아. 얘를 전개해 보면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쓰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보여야 되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라는 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혹시 일반항을 던져줬는데 n에 관한 2차식이 나오거나 3차식이 나오면 얘는 절대 등차 수열일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두 번째 그 n에 관한 1차식의 앞에 개수 요 d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지만 이 공차는 아까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에선 기울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차 그리고 기울기라고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공차가 4고 그리고 첫째 항이 5야 라고 줬어요. 그럼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공차가 결국 n에 관한 1차식의 개수니까 일반항은 4n이라고 써도 무방하고 첫째 항이 5니까 1 넣었을 때 5가 나오게 하는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기울기가 4고 1,5를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워볼까? 기울기가 4래. 그럼 y는 4x 1,5를 지난다니까 1 넣었을 때 5 나왔으면 좋겠어. 플러스 1이라고 쓰겠지. 근데 쓰고 보니까 일반항은 y로 바꿀 수 있는 거고 n은 x로 바꿀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고도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보고도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우리 1페이지부터 쭉 간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럼 내가 그냥 여기서 한 문제씩 그냥 풀고 넘어가 볼게. 자, 1번 문제 한번 봐볼게.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문제에서 AN 자체가 PM 플러스 Q라고 줬대. 그럼 우리는 이거 일단 얘들아 아직은 밑에 보기를 읽지 말고 얘부터 한번 그냥 분석해보자. 자, 얘는 선생님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선생님 그러면 얘 자체는 혹시 영상이 멈췄나? 안 멈췄지? 잘 나오죠? 그리고 요 n에 관한 1차식의 앞에 개수 요 p를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기울기 또는 공차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얘 몇 컴마 몇 지나 1 컴마 넣으면 1 컴마 p 플러스 q 지나 얘는 첫째 항이 p 더하기 q구나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분석된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1번, 첫째 항은 P 더하기 Q냐? 바로 우리 1, P 플러스 Q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다. 자, 2번 봐볼게.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냐? 공차가 어디를 뜻한다 그랬지? n에 관한 1차식의 개수를 뜻한다 그랬으니까 P가 맞네. 볼게. 3번. 그럼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같대. 얘들아, 우리 등차 수열이 어떻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냐는 거야. 일정한 숫자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등차 수열인데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하고 같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구해보자.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넣었을 때니까 2P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고 세 번째 항은 3P 더하기 Q라고 쓸 수 있는데 얘네 둘이 같다 이거야. 그럼 사라지고 P는 0. 그럼 결국 얘는 공차가 0인 바로 상수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로로 생긴 직선이 나온다 이거지. 그렇게 되면 공차는 0이냐?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3번 맞고 4번 가볼게. P가 0이 아니라면 즉 공차가 0이 아니라면 다르게 해석하면 기울기가 0이 아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직선이라면 다음 번째는 전 번째 항보다 크냐라는 거야. 요 4번에서 요거를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거든. 요게 뭐 되게 멋있는 공식은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게 일반항이잖아. n번째 항인데 얘는 n 플러스 1번째니까 얘는 한글로 따지면 얘는 다음 번째 라고 해석하면 돼. 누구의? 얘의 다음 번째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우리 생각을 해보자.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져. 하지만 기울기가 음수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잘 봐. 4번은 기울기가 0이 아니래. 기울기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지금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를 알려준 건 아니야. 그러면 P가 양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고 P가 음수면 이런 그림이 나올 텐데 지금 둘 중에 누가 될지 몰라. 근데 다음 번째가 무조건 전 번째보다 어떻대? 크다라는 거야. 이거는 얘가 성립하려면 기울기가 증가한다라는, 즉 공차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0이 아니라고 했지 뭐 얘가 꼭 공차가 음수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양수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얘는 옳지 않은 건 4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5번까지 한번 가봐야겠지. 5번을 한번 가보면 EA1 첫 번째 항에 2배에서 누구를 뺐다? 두 번째 항을 뺐다 이거야. 그럼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항은 저기 A1은 P 더하기 Q 구해놨으니까 2P 더하기 2Q에서 두 번째 항은 2P 더하기 Q를 빼자 이거야. 그럼 없어지네. 그럼 2Q에서 Q를 빼니까 Q다. 5번은 Q다라고 했으니까 5번은 맞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다음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여기서 한번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좀 쉬운 것들이니까. 자, 4번 한번 풀어볼래? 4번을 한 1분 컷으로 한번만 풀어보자. 4번을. 에휴, 뭘 쉬고 싶다고 이렇게 다들 연락을 주십니까? 어머니 안 쉬어도 돼요. 제발 푹 쉬세요. 그렇지. 그래도 또 이렇게 열심히 와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화이팅 하고, 재은아. 아휴, 내가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엄마를요? 누구 볼까? 아빠 볼까? 아휴. 자, 4번 가볼게. 얘들아, 4번을 우리 답을 맞춘다 보다는 과정을 한번 이해해보자. 공차가 3이래. 근데 나는 제일 좋은 게 난 다 직선으로 풀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말하면. 자, 4번을 문제 풀 것 같으면 전 직선으로 풀면 공차가 3이니까 y는 3x고요. 6,11 지난데요. 6 넣었더니 11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마이너스 7 나오면 되겠네. 그랬을 때 몇 컴마? k,32 나왔으면 좋겠대. k,32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넘어가서 39니까 3k가 39, 따라서 k는 몇이다? 13이다. 이렇게 또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꿀팁을 줄 게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첫 번째 항부터 주고 공차도 깔끔하게 주면 좋은데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절대 그럴 일 없고 그냥 아무거나 두 개 줄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7번 문제 보면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세 번째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7번째 항이 19야 라는 거 나오지. 그러면 사실 이거를 정석대로 풀면 대부분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뭐 얘를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6D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은 야 뭐하러 얘를 A1을 기준 잡냐? 얘를 A3을 기준 잡고 구해봐. 그럼 얘는 A3 더하기 4D가 얘야 라고 해서 찾은 경우도 있지만 우린 지금 뭐 배웠어? 직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그럼 얘는 3,3이고 7,19니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또 다른 경우는 3,3과 7,19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사실 공차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은 7에서 3을 빼면 뭐 나와? 4가 나는데 그 4가 곧 얘와 얘의 사이에 존재하는 공차의 개수다. 그럼 즉 7에서 3을 빼면 4, 그 4개의 공차가 결국 19와 3의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둘이 빼면 16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공차가 여기서 몇이다? 4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얘가 결국 기울기니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 y는 4x 3,3 지나래요 선생님. 3 넣으면 12, 거기서 3 나오려면 마이너스 9가 돼주면 되겠네. 그랬더니 문제가 뭘 구해달래? 20, 몇 지나? 그럼 20 넣으면 80에서 9 빼는 거니까 71 지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1번이 바로 답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A1 더하기 2D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그렇게 따지면 굳이 또 A1도 구해야 되고 공차도 찾아야 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얘를 세 번째를 잡고 하든가 이렇게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든가 아니면 얘와 얘의 차이의 공차의 개수가 얘와 얘 수의 차이와 같다. 이렇게 해서 찾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복잡한 문제를 풀어볼게. 자, 한번 12번 한번 풀어볼까? 12번. 네. 이거 직선으로 이거 답으로 직선 구하는 게 있고 그쵸. 얘가 나오는 거죠. 몇 번이에요? 12번이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정연아 이렇게 무섭게 째려봐 나를. 째려본 거 아니야? 수업한다고 짜증내는 거 아니지? 혹시 배고파? 아니야? 예민한 거 아니지? 자, 가볼게요. 좀 이따 30분 쉬는 시간 있잖아. 저때 뭔가가 있겠지. 자, 가볼게. 일단은 두 번째 항과 7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대. 그럼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양쪽이 절대값 같다 나오면 푸는 방법이 얘를 제곱할 수는 없고요. 절대값이 둘 다 붙으면 한쪽은 그대로 두고 1번은 한쪽은 그대로 두고 반대쪽도 그대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한쪽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첫 번째 경우라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하게 커지거나 일정하게 감소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항과 7번째가 같으면 이건 무슨 뜻이야? 아마 공차가 0일 거야 라는 거야. 그럼 공차가 0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항도 마이너스 2여야 되고 7번째 항도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럼 얘가 돼버리면 얘 모두 다 마이너스야. 모든 일반항이 그냥 상수함수인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그랬냐면 그렇게 되면 82는 몇 번째 항이냐? 82가 어떻게 나오냐는 거지. 그렇게 못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깨지는구나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결국엔 두 번째 항과 7번째 항은 결국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것도 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될 거지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거냐 저 같으면 이렇게 가볼게요. 얘 반대로 넘기면
결국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하면 항상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당연하겠지, 이건.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힌트를 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들아, 요거를 이제 찾으면 되게 좋긴 좋은데, 자, 우리가 사실 이제 등차 수열을 이번 문제, 요번 유형 말고 다음 유형에서 배울 거지만, 원래 우리 등차 중항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근데 공교롭게도 두 번째와 일곱 번째의 중항값이 뭐야? 정수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사실은 등차 중항을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등차 중항도 깨졌어. 자, 그럼 선생님,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은 합은 0이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얘를 기준 잡고 한번 해보자고. 얘를 기준 잡고. 자, 물어볼게. 두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개 빼야 돼? 2개 빼야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D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 가야 돼? 3번 가야 돼. 그럼 결국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D가 0이니까 공차가 4인 사실도 이렇게 쉽게 또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공차가 4니까 우린 직선의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거면 Y는 4X를 쓰고 4, 마이너스 2를 지난대. 그럼 4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자, 그럼 우리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볼까? 진짜 두 번째 항하고 일곱 번째 항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지. 자, 두 번째 항을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을 구하면 10 나오네. 오케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네. 그럼 우리는 몇 번째 항을 찾아달랬어? 82가 몇 번째 항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 넘어가서 100이 될 거니까 답은 몇? 25.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거야.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가 나오네. 자, 절대값은 제가 16, 8, 이거 그냥 한번 먼저 풀려볼게. 이왕 여기서 절대값 했으니까 15번 한번 해보면 안 될까? 15번 시작. 자, 같이 가볼까요? 자, 이번엔 공차가 6이래요. 자, 요것도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 갖다가 풀 수도 있는데 얘는 어쨌든 얘들 절대값 나왔는데 얘네들이 또 같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자, 가볼게. 만약에 1번.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그대로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거야. 그럼 얘가 없어져. 그럼 또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같아. 그럼 이건 공차가 0이란 소리야. 근데 벌써 공차가 0이 아니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 버리면 되고. 그럼 두 번째는 결국에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A2-3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A3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얘가 넘어가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것은 6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 결론적으로는 이 세 번째 항이라는 건 두 번째 항에서 공차가 하나 더 간 거니까 얘는 또 이쁘게 어떻게 쓸 수 있어? 두 번째 항의 2배에 공차 6을 더했더니 6이더라 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였다? 0이었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항이 0이니까 공차가 6이면 세 번째 항은 6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다섯 번째 항 좀 찾아줘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왜? 기울기가 6이고 2,0 지나니까 마이너스 12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선생님 다섯 번째 항이니까 5 넣으면 30에서 12를 뺀 18이 바로 다섯 번째 항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야.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서요.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17번 한 번만 풀어봐 주세요. 17번.
자, 가볼까요? 뭐 여러분들 이건 바로 다 풀었었죠? 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5인데 제가 벌써 넘겨서 절대값 A3이 네 번째 항과 같다라고 나왔어. 근데 얘들아, 우리 잘 봐봐. 우리 A3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A4는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 막 따져야 되는 문제들도. 여기 보면 첫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15인데 네 번째 항은 양수가 나왔다는 거, 아, 얘는 공차가 지금 양수니까 아마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일 거야 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얘 갖다가 기준 잡아서 얘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 왜냐면 결국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얘는 문제가 생겨. 하지만 얘는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A3는 A4랑 같다. 이렇게 절대값을 벗긴 다음에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3D 뭐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되겠지. 답은 몇 나옵니까? 채은아 몇 번? 몇 번 나와요? 1번 나오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조건. 요것도 이제 좀 개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 17번을 풀면서 잠깐 말했던 게 바로 요 다음 유형에서 나오네요. 우리가 공차가 결국엔 양수냐, 공차가 음수냐, 이걸 단순히 그냥 문제 풀 때 양수, 음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방금까지도 말했지만 공차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x값이 증가할 때마다 y값도 증가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음수면 공차가 음수라는 거니까 x값이 증가할 때마다 y값은 감소한다라는 거야. 그 말은 즉슨 만약에 첫 스타트가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공차가 양수면 이 값이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x축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그 항은 양수가 될 거고, 반대로 첫 스타트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면 내려가다 보면 x축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값이 음수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딜 구해달라는 거냐? 처음으로 양수될 때, 처음으로 음수될 때 구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 두 문제 다 뭐 갖다 이용해서 풀어야 돼? 일반항 갖다 이용해서 풀 거야. 만약에 처음으로 양수된다? 기울기가 처음으로 양수될 때 찾으면 되고, 처음으로 음수된다? 그럼 기울기가 음수될 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제가 지금 등차 수열을 다 뭐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직선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이거를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못 푸나요? 라고 하면 제가 벌써 힌트 드렸죠. 처음으로 x축을 뚫고 올라갈 때, 처음으로 x축을 뚫고 내려갈 때라 그랬어. 근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말하지? 바로 x절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처음으로 양수될 때와 처음으로 음수될 때라는 건 결국 이 x절편이 결정할 거다라는 거야. 만약에 x절편이 5가 나왔어. 그럼 아마 여섯 번째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거고, x절편이 10이 나왔어. 그럼 11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x절편 찾은 다음에, 근데 선생님 문제가 생겼어요. x절편이 이쁘게 정수 5, 이쁘게 10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x절편이 만약에 2분의 7, 4분의 5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말했잖아. 결론적으로는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x절편의 다음 번째 정수, x절편의 다음 번째 정수가 처음으로 양수될 때, 처음으로 음수될 때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8번을 푼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 18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 선생님 공차가 마3이고요. 첫째 항이 100이래요. 그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게 처음으로 음수될 때 찾으래. 그럼 원래대로 막 일반항 찾고 막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너네 x절편 찾는 거 쉽잖아. 뭐 넣어야 0 나와? 3분의 103이야. 그럼 얘가 34점 블라블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 34점 블라블라 때 딱 x축과 만나고 그 다음 번째에서 뚫고 내려가니까 아마 35번째 항에서 아마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몇 번째 항? 35번째 항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도 세우지 말고 바로 직선의 방정식에 x절편만 찾아도 답이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 한 문제 풀어볼게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22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22번 시작.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애들이 절대값 AN이 최소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 먼저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y는 4x야. 그리고 23 넣었을 때 23이 나온대. 그럼 여기다 23 넣으면 뭐 나오지? 92 나오나요? 그럼 92에서 무슨 짓 해줘야 23이 돼요? 마이너스? 뭐 돼야 돼? 23 빼면? 9, 8, 69 빼주면 된대. 자, 그럼 얘들아 잘 봐. 얘는 첫 스타트가 어디부터 스타트가 끊어져요? 음수에서 스타트가 끊어져. 그래서 밑에부터 시작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x축을 딱 관통하고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랬어? x절편이라 그랬어. x절편이 뭐 나와요? 4로 나누면 4, 1은 4, 4, 7에 28, 17점 블라블라야.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얘는 음수에서 시작했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굉장히 큰 놈이야. 하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절대값은 오히려 작아지는 놈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기로에 서야 되냐? 선생님, 이게 여기가 18번째 항이잖아. 이게 18번째 항이랑 여기가 17번째 항이란 말이야. 이 17번째와 18번째 항은 절대값을 붙였을 때 늘 얘가 더 작거나 늘 얘가 더 작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결국엔 x절편이 17점 블라블라니까 18번째와 17번째를 모두 다 구해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 찐으로 절대값이었을 때 제일 작은 놈이 작은 놈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17을 넣으면 68 나올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나올 거지. 그럼 절대값 씌우면 1이라는 거고 18이라는 건 4, 여기다가 그냥 1만 더하면 되겠지. 4만 더하면 되겠지. 그럼 3인데 절대값 씌우면 결국 3 나올 거니까 선생님 얘는 오히려 얘가 더 작네요 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달래? 절대값 AN이 최소가 되는 AN 값은 바로 17번째 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자, 유형 5번은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요것도 여러분들 등차 수열로 풀어도 되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앞에 A1을 주고요. 여기 뒤에 뭐 예를 들면 10번째 항을 갑자기 줘요. 그래 놓고 여기에 미안, 이렇게 주면 내가 벌써 힌트를 준 거다. 이렇게 안 주고 요 앞에 A를 줘요. 요 뒤에 B를 주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M개의 숫자를 넣어서 얘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때로는 여기서 이 전체의 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요 가운데 합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애들이 안 어려워하는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학교 시험이 조금 착한 선생님이면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여기가 A1으로 시작하고요. 여기를 그냥 예시를 들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로 시작하고요. 여기를 만약에 한 25로 줘요. 그래 놓고 여기에 첫 번째 개수 알려주면 땡큐예요. 가운데 뭐 10개 넣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개수를 안 알려줬어. 그냥 M개라고 나왔어. 그러면 진짜 착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를 뭐 A1, A2 아니다. X1으로 갈게. X1, X2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 착한 선생님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X1, X2, XM이라고 할 거지만 문제 풀 때는 얘를 다시 뭐로 만들 거냐면 얘를 A1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가운데 M개가 있고요. 하나, 두 개 포함해서 얘는 M 플러스 두 번째 항이야 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이건 착한 난이도의 문제예요. 근데 조금 애들한테 실수하게끔 만들고 싶으면 어떤 선생님들은 어떻게 주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가운데를 A1으로 줘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왜요? 왜 X로 주면 애들이 잘 안 틀리고 A로 주면 왜 많이 틀려요? 딱 봐도 티가 나지. A1, A1 이게 중복되거든. 왜? 나중에 가면 여기서 A7을 구해달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뭘 착각하겠어? 이거 일반항 세운 다음에 7번째 항 구하라 그래서 7을 넣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운데가 만약에 A를 이용해서 나오면 우리는 얘를 A1, AM 플러스 2라고 주는 게 아니라 B1, BM 플러스 2라고 두고 풀어야 된다 이거야. 가끔 가다가 이걸 A0 이렇게 두는 경우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A0는 절대 두지 마세요.
A0라고 두면 애들이 엄청나게 헷갈려요. 왜? 0번째 항이라는 건 없는데 0번째 항이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풀 때 얘가 헷갈려요. 이게 8번째 항인지 아니면 7번째 항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운데를 A로 주면 B로 두고 X로 주면 A로 1으로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번 한번 가볼게요. 자, 24번 보시면 자, A 73부터 쭉 갑니다. 이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딱 좋아할 만한 문제네. A를 이용해서 줬어요. A 31이라고. 그리고 169래요. 그 우리는 감사합니다. 뭐 하면 돼? 선생님 여기 A니까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얘를 B1이라고 둘게요. 라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31개, 32개, 얘까지 포함해서 33개니까 B33이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차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공차 빨리 찾는 방법 뭐라 그랬지? 33에서 1을 뺀 32개의 공차가 169에서 73을 빼면 뭐 나옵니까? 96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럼 결국 D는 몇이다? 3이다 라고 찾게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세울 때도 조심하세요. 나는 B를 이용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BN은 3N 그리고 첫째 항이 1,73이니까 1 넣었더니 73 나왔으면 좋겠어. 플러스 70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서는 공차만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답을 3이라고 두면 되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문제를 좀 더 나아가서 A 20번째 좀 구해줄래? 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다 20 넣으면 안 돼요. 가운데가 A를 이용한 수열이고 가장 겉에 우리가 구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BN이기 때문에 A20은 다시 말하면 B21번째랑 똑같아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1을 넣어서 63에다가 70을 더한 133을 답으로 말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것만 실수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이 문제를 또 틀릴 만한 좀 건덕지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 자, 28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28번. 자, 가볼까요? 요것도. 자, 28번 보면 가운데 A로 줬으니까 전 B1이라고 둘게요. B1은 마이너스 3이고 가운데 N개니까 전체 개수는 맨 마지막 항은 N 플러스 2가 몇이다? 15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공차가 2분의 3이래. 그럼 우리 아까 공차 찾는 방법 뭐였어? 얘와 얘의 차이가, 즉 여기서 여기 빼면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의 공차가 결국엔 얘와 얘의 차이 18과 같더라 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공차가 몇이라고 했어? 2분의 3이라고 줬으니까 양쪽에 3분의 1을 곱하면 12가 나올 거니까 N값은 11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결국 난 가운데 11개를 딱 넣었어야 돼.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냥 얘만 찾아달라네. 답은 11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등차 중항 가보도록 할게요. 중항. 자, 등차 중항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차 중항은 쓸 수 있을 때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도 봤지만 여기 아까 여기 썼던 문제였는데 두 번째 항과 7번째 항에 정중항이 없어요. 그쵸? 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4.5가 나오니까. 따라서 등차 중항을 쓸 수 있을 때는 항상 항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 항의 개수가
홀수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A1, A2, A3 이렇게 홀수 개가 나와줘야 요 가운데 A2를 A1과 A3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 직선의 방정식에도 똑같지. X값이 일정하게 증가하면 Y값도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X값은 2 증가했는데 Y값은 1만큼 증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차 중항은 항상 홀수여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이 두 번째 항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평균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얘들아 꼭 1, 2, 3만 있는 건 아니야. A1도 있을 거고 갑자기 뜬금없이 A5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AN번째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그랬을 때 이 A5가 A1과 AM의 등차 중항이 되도록 하는 M값을 찾으시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연속한 3개의 항이 아니라 널뛰기가 돼도 되는구나. 그건 결국 A1과 AM을 더해서 평균 냈더니 5가 나오는 거니까 M값은 9번째 항이어도 문제가 없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홀수계만 되면 가운데 번째는 늘 등차 중항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좀 유식하게도 한번 써봅시다. 유식하게 수학적 귀납법, 즉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우리가 결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고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쓰죠.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나오면 등차 중항이라는 건 가운데 번째 항의 2배는 양쪽 항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라는 거지. 형님 왜 갑자기 2배 하셨어요? 이 2를 여기다 곱해서 가운데 번째 2배를 한 게 양쪽 거 더한 거랑 같다. 그냥 이렇게 귀납법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선생님 그러면 등차 수열도 수학적 귀납법이 있을까요? 라는 거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은 공차가 일정한 수의 배열이야 이렇게는 한글로 말한 건데 수학은 그렇게 한글로 말하면 안 되잖아. 그럼 선생님 수학에서는 등차 수열을 어떻게 좀 유식하게 줍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줘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k는 상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차이가 같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얘는 n번째 항을 기준으로 다음 번째고 얘는 n번째야. 근데 그 둘이 뺐어요. 그 말 뜻은 다음 번째와 전 번째의 차를 이용하라는 게 결국 공차를 구하는 건데 그 공차가 항상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는 이 수학적 귀납법 공식만 봐도 등차수열임을 알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따라서 등차수열에서는 가장 크게 이렇게 2개로 나옵니다. 저건 등차수열이야, 얜 등차중항이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if 간혹가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나요? 라는 거야.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이게 왜 골치가 아파지냐면 잘 봐. 얘를 이용한다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건 K,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건 또 K,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뺀 건 또 K야. 항상 K가 나오면 얘는 우리가 공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요. 왜?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1,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2,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3. 이게 무슨 뜻이냐? 공차가 같이 늘어나요. 이게 공차가 같이 늘어나면 이제 일이 커집니다. 왜냐면 이건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차수열로 갈 수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개차수열이 뭐예요? 라는 거야. 개차수열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개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 파생되는 걸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개차수열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개차수열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근데 시험엔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거야. 자, 이 개차수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 3, 7, 13 이렇게 가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여기랑 여기는 2 차이 나요. 여긴 4 차이 나요. 여긴 6 차이 나요. 그럼 등차수열이 안 된다 이거야. 왜? 등차수열은 얘가 항상 일정한 수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웬걸? 여기서 여기가 2 차이 나. 여기서 2 차이 나. 선생님 이게
공차의 공차가 바로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얘를 공차라고 불러야 되는데 얘는 공차로 못 불러. 근데 그 차이의 차이가 바로 등차 수열인 거야. 여기가 공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번째에서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얘를 개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언니 그러면 개차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얘도 이미 수학자들이 똑똑하게 다 일반항을 찾아놨어요. 첫째 항 더하기. 이제 여기서 문제죠. 이번 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죠? 왜? 이 뒤에 시그마가 쓰여요.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번째까지 bn 이렇게 나와요. 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도 일반항, 여기도 일반항이 있네요 라는 거야. 근데 이 앞에 있는 요 놈의 일반항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야. 그럼 도대체 선생님 여기 나오는 bn은 뭡니까? 이 bn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일반항이 바로 요쪽에 들어가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한번 홍주야 얘 한번 일반항 너가 한번 세워볼래? 여기서 첫째 항이 뭐지? A1이? 1이지. 얘가 AN이었잖아. 그럼 얘 일반항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AN은 뭐 더하기? 1 더하기 시그마 K 이퀄 1부터 n-1번째까지. 혹시 여기 일반항 세울 수 있나요? 여기 일반항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2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EN. 그럼 여기를 EK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선생님 아직 우리 시그마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암산 좀 한번 해줄게요. 1 더하기 얘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인데 n-1 넣어서 2 곱하기 2분의 n에 n-1이 나와서 얘가 없어져서 n 곱하기 n-1에다가 1을 더한 거랑 똑같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지우야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오지? 1 곱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 나왔어. 딩동댕. 자 2 넣어볼게. 2 넣으면 2 곱하기 1 2 더하기 1 넣으면 뭐나? 오 3 나왔어. 3까지만 넣어볼게. 3 곱하기 2 6 더하기 1은? 오케이. 그러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개차 수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식이 있구나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무서운 생각 들지 않아요? 뭐냐면 개차가 있다는 건 뭐도 있을 것 같아? 개비수열도 있어요. 이제 개비수열은 뭐냐? 요 놈의 공비인 줄 알았는데 그 놈이 공비가 아니라 그 놈들의 그 비율의 공비가 발생할 때 우리가 이걸 개비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요거는 좀 이따가, 왜냐면 시그마까지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거니까 요건 나중에 알고, 선생님 어쨌든 등차수열이라는 건 다음 번째에서 전 번째를 뺐을 때 항상 일정한 상수가 나오는 걸 등차수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어떤 함수가 나오면 우린 걔를 개차수열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리고 이미 수학자들이 개차수열은 다 일반항을 구해놨으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등차중항은 요거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뭐냐면 34번 한번 오랜만에 로그 좀 한번 해볼까요? 로그 한번 풀어보세요. 34번. 34번. 오랜만에 로그하죠.
자, 가볼까요? 일단은 로그 나와도 쫄지 마시고 4개의 숫자래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4, A,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6. 이것도 막 분해하면 안 돼. 분해하지 마. B. 왜냐면은 이걸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요것도 로그 2로그 3을 밑으로 한 2. 얘 또 49, 36으로 쪼개갖고 하는데 하지 마. 왜냐면 어차피 로그에서 우리 얘가 등차 수열인 거 알면 뺐을 때는 나누기로 갈 거니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얘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왜? 등차 중앙이에요. 등차 수열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얘와 얘의 합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A는 2배 A로 갑시다. 로그 3을 미터라는 4 더하기 로그 3을 미터라는 36. 그래서 로그 3을 미터라는 6, 4, 24, 144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이쁘게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제곱이 앞으로 가고 2로 약분하면 되니까 A는 로그 3을 미터라는 12다라고 또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A는 찾았고. 선생님 그럼 B는 어떻게 찾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공차 찾읍시다. 공차는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로그 얘도 등차 중앙 쓸까요? 그냥 멋있게. 선생님 얘 2배는요. 2로그 3을 미터라는 36은 A 로그 3을 미터라는 12에다가 B를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라는 거지. 그러면 아시다시피 얘가 6의 제곱이니까 로그 3을 미터라는 6이 나올 거고 얘 넘어가서 로그 3을 미터라는 12가 결국 B일 거니까 B 값은 따라서 뭐다? 로그 3을 미터라는 2분의 1과 같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래서 바로 B 값에 뭐가 붙었다? 앞에 음수가 붙은 거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 다음 거는 이제 C랑, 어떤 거야? 뭐가요? 36의 제곱을 했습니다. 이런 맙소사. 내가 약분을 해버렸어. 아니지. 얘가 2로 그냥 여기서 36에 4가 되겠죠. 4. 근데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얘는 그냥 빼버려. 2로그 3을 미터라는 36에서 로그 3을 미터라는 12를 빼는 게 결국 B일 거니까 얘는 로그 3을 미터라는 12분의 결국엔 36의 제곱일 거니까 6의 제곱이란 말이야. 6의 제곱을 4승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6의 4승이라고 쓰고 이거 이렇게 숫자가 더러워요? 이거 안 하는 게 낫니?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이거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 네. 그래요? 자, 그럼 안 들어오네. 더럽잖아. 2가 약분되잖아요. 아니 6은 하나 약분되고 2가 6이 3세에서 그냥 요거 하나만? 그래. 알았어. 근데 이거 그냥 얘랑 어차피 더할 거잖아. 더할 거니까 어차피 얘도 이쁘게 또 사라지겠네. 그러면 왜? 앞에 빼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더해질 거니까 또 얘랑 이쁘게 계산은 되겠네. 그럼 C랑 D는 혹시 뭐 나와? 이건 그냥 우리 바로 찾자. 등차수니까 C는 뭐 나와? 6. 그리고 D는 뭐 나와? 마 2가 나오겠네. 그럼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제 답 뭐 나와? 마 10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 문제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한 문제 한 개 유형하고 여기까지 딱 가면 좋아서. 왜냐면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귀납법이어서 그래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네수, 다섯수, 여섯수 숫자가 여러 개 나올 텐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학교 시험에서는 홀수 번째보단 짝수계를 줄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1번 세수래요. 네수. 그리고 다섯수. 다섯수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홀수 차수는 잘 안 줘요. 왜냐면 너무 이쁘거든, 문제풀이가. 세수면 A-D, A 플러스 D. 그리고 다섯수라고 하면 A-E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게 솔직하게 말하면 홀수일 때는 가운데 A를 기준으로 줄어들고 늘고, 줄어들고 늘고, 하나씩만 늘고 하나씩만 줄면 되거든요. 근데 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선생님 우리가 사실 그냥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A 플러스 3D라고 둬도 되는데, 그리고 A 플러스 D, A 플러스 ED라고 둬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이용해서 플러스까지 이용해서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두는 이유는 당연히 어떤 문제를 풀 때 장점이 있겠죠. 그 장점이 뭐예요?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려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수가 대부분 이 3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의 근으로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다 더하면 D가 사라지네요. 이거 다 곱하면 합차네요. 이런 장점을 이용하려는 건데 내수 같은 경우는 짝수계니까 문제가 좀 커져. 왜? 공차가 바뀌거든. 공차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2D로 바뀌어야 돼. A-3D, A-D,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그래서 얘는 조심해야 될 게 얘는 공차가 D지만 얘도 공차가 D지만 얘는 공차가 ED로 간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공차 찾으라고 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되겠지. 자, 그럼 한 문제 풀고 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걸로 갑시다. 40번 한번 가볼게요. 40번 시작. 추우면 말해. 끌게. 추워? 껐다가 또 킬게. 자, 가볼까요? 직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 그냥 대충 하나 그림 그리고 아무거나 그려도 되겠지. 그리고 등차수를 냈으니까 A-D, A 플러스 D라고 쓸게. 문제에서 뭘 구하랬냐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래. 땡큐. 왜? 이게 다 모두 다 몇 개씩 나와요? 4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3A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4세트가 나오겠지. 한 변당 4개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84래. 그럼 결국 4로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면 7 나오겠네. 그럼 일단은 한 변의 길이는 하나는 확정이 됐고 하나는 7-D, 하나는 7 플러스 D인데 그 D를 구하기 위해서 뭐도 알려줬어? 건널비. 건널비는 아시죠? 요 한 면당 2개씩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49-7D가 2개. 어차피 나중에 다 2개 곱할 거니까 더하기. 요렇게 곱하면 49 플러스 7D 하나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49-D제곱. 그 2개의 합이 몇이다? 244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차근차근 갈게요. 얘 약분하면 122. 요거 7D, 마이너스 7D 없어지고 49가 3개니까 93, 27, 43, 12, 147에다가 D제곱을 뺐더니 122더라 라는 거야. 그럼 결국 D제곱이 25가 돼줄 수밖에 없네. 그러면 공차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공차가 5냐 마이너스 5냐인데 얘는 이미 애초에 어디였어요? 길이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5든 마이너스 5든 상관없는 게 5가 들어가면 2, 7, 12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12, 7, 2 이렇게 들어가고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여기서 공차가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돼요. 근데 만약에 뭐 문제에서 뭐 밑면의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크다, 뭐 작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선택해 줘야겠죠. 문제가 부피를 구해달래요. 그럼 다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무거나 들어갈게. 그럼 결국 부피는 5 넣을게. 숫자 계산하기 쉬우니까 2 곱하기 7 곱하기 12가 되겠다. 그러면 24 곱하기 7이니까 7, 4, 28, 7, 24 답은 168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